강태공은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곧은 바늘로 낚시를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주나라의 문왕 서백창이 그를 찾아왔을 때의 대화가 압권이죠. 어르신, 고기가 잡힙니까?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천하세월을 낚고 있는 중이오. 이 범상치 않은 대답에 문왕은 그가 찾던 스승임을 직감했습니다. 문왕은 그를 정중히 모셔가기 위해 직접 수레에 태우고 본인이 수레를 끌었다고 합니다. 강태공은 문왕과 그의 아들 무왕을 도와 상나라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데 1등 공신이 됩니다. 제나라의 시조, 그 공을 인정받아 오늘날 산둥성 지역인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졌습니다. 그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육도는 동양 최고의 병법서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강태공이 출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가난할 때 도망갔던 전하의 마씨가 다시 돌아와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강태공은 바닥에 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유명한 고사성거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문왕은 사냥을 나가기 전점을 쳤는데 오늘 얻을 것은 용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며 바로 패왕을 도울 스승이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수 강가에서 강태공을 만난 문왕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심합니다. 문왕은 강태공을 예우하기 위해 직접 수레를 끌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800걸음 정도를 끌었을 때 강태공이 멈추게 했죠. 강태공은 웃으며 당신이 나를 800걸음 끌어주었으니 주나라는 앞으로 800년 동안 이어질 것이요 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주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긴 약 800년의 역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육도, 리우타오에 담긴 병법의 지혜 강태공은 무력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과 정치적 책략에 능했습니다. 그가 문왕에게 전수한 전략 중 일부는 현대 경영학에서도 쓰일 만큼 날카롭습니다. 천하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천하는 천하 사람의 것이지 어느 한 군주의 것이 아니다. 이익을 사람들과 나누는 자는 천하를 얻고 독점하는 자는 천하를 잃는다. 그는 낚시를 예로 들어 정치와 전쟁을 설명했습니다. 미끼가 맛이 있으면 물고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물듯 군주가 선비를 예우하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인재가 모이는 법입니다.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드디어 상나라 은나라의 폭군 주왕을 치기 위한 결전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목야의 전투입니다. 당시 주나라 군대는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강태공은 기상 조건을 완벽히 파악하고 기습적인 전술을 펼쳤습니다. 강태공은 상나라 군대 내의 노예들과 백성들이 주왕의 폭정에 지쳐 있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상나라의 선봉대가 등을 돌려 자기 나라 군대를 공격하게 만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강태공은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소설 봉신연의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단순히 전략가가 아니라 신들의 명단인 봉신방을 작성하여 하늘의 신들을 임명하는 초월적인 인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낚시꾼을 강태공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기다렸던 것이 물고기가 아닌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강태공이 세운 제나라의 부강함과 그가 사용했던 구체적인 병법 기술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0세 재상이 된 노인이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고 전쟁에서 이겼는지 알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강태공은 주나라 건국 후 산둥반도 지역의 제나라를 봉토로 받았습니다. 당시 그곳은 소금기가 많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는 발상을 전환해 나라를 바꿨습니다. 농사만 고집하지 않고 소금과 철광석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 어업을 장려하고 비단 짜는 기술을 보급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게 하면 나라는 저절로 부유해진다며 통행세를 줄이고 상인들을 우대했습니다. 당시의 엄격한 신분제 대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았습니다. 덕분에 제나라는 훗날 춘추5패 춘추시대의 5대 강대국 중 가장 먼저 패권을 잡는 나라가 됩니다.
강태공이 썼다고 전해지는 병법서 6대는 현대의 특수부대나 정보전 같은 개념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강태공은 군대 안에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참모진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태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로 쳤습니다. 적의 군주가 사치에 빠지게 만들거나 신하들 사이를 이간질하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드는 공작을 병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배를 연결해 다리를 만드는 법이나 수량을 조절해 적을 가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적이 쉬고 있을 때나 기상, 악화, 안개, 폭풍우를 틈타 공격하는 기정, 지정, 전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력보다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문왕에게 남긴 유명한 조언이 있습니다. 천하의 이익을 백성과 나누면 천하가 귀순하고 이익을 독점하면 천하가 떠나갑니다. 그는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편안해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애민 전략가였습니다. 강태공은 80세에 등용되어 139세까지 살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약 100세 전후로 추정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장수하며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오래 기다려 결국 큰 뜻을 이루는 사람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강태공은 80년의 무명 시절을 견뎠기에 기다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시절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시절이 오면 억지로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온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뜻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실력을 쌓으며 때를 기다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운이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는 자는 쫓지 말고 오는 자는 막지 마라.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천하게 여기면 남도 나를 천하게 대한다. 남의 단점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장점을 먼저 살펴라. 부지런함은 값진 보배와 같고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과 같다. 집안이 화목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화목하지 않으면 부유해도 재앙이 따른다. 한 끼 식사를 아껴서 가난을 면할 수는 없지만 한마디 말을 아껴서 화를 면할 수는 있다. 잠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강태공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는 썩은 뒤에야 벌레가 생기고 사람은 의심이 생긴 뒤에야 남이 비집고 들어온다. 외부의 적보다 내 마음의 흔들림과 내부의 분열을 더 경계하라는 뜻이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노는 것 아니다. 강태공은 위수 강가에서 낚시하며 보낸 세월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안개가 걷히면 해를 볼 수 있듯이 때를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빛을 본다. 도전을 시작할 때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강태공에게 낚시가 내공을 쌓는 시간이었듯 지금 당신의 준비 과정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강태공은 낚시대를 던져놓고 단순히 멍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천하의 정세를 읽고 병법을 정리하며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만경창파 넓은 바다에 낚시를 들이우는 것은 고기를 낚기 위함이 아니라 때를 만나 큰 뜻을 펴기 위함이다. 도전의 기회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게 기회만 오면 잘할 텐데 라고 말하기보다 기회가 오늘 당장 찾아왔을 때 바로 잡아챌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강태공은 군대를 부릴 때나 나라를 다스릴 때 유연함을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움은 능히 강함을 이기고 약함은 능히 단단함을 이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 고집을 부려 부러지기보다는 물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적응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태도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먼저 사람을 얻어야 한다. 당신의 도전을 도와줄 조력자 혹은 당신의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의 마음을 얻는 것에 집중하세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당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가 아니라 당신이 결심한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고 용기 있는 때이다.
80세의 총사령관이 되어 천하를 호령했던 강태공처럼 새로운 도전도 결국 멋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강태공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굽은 바늘을 쓰지 않고 곧은 바늘을 썼습니다. 이는 남들과 똑같은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철학을 고수했다는 뜻입니다. 강태공은 육도에서 미끼가 맛있어야 물고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문다고 했습니다. 물속의 물고기는 미끼를 보고 달려들지만 큰 선비는 돌을 보고 찾아온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